지금까지 집을 세 주는 거를 행정기관에 신고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물론 등록된 임대주택 사업자라 그러면 이 갱신된 계약을 알려야 되는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세입자들이 자기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동사무소나 등기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는 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월세 계약을 맺으면서 그 계약 내용을 정부에 알려야 된다, 이런 거는 지금까지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는 6월 1일부터 이 전월세에 대한 신고가 의무화가 됩니다. 이 제도는 지난해 여름이었죠.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서 마련된 방안이었는데요. 하나는 전월세 상한제가 있었고요.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었습니다. 그 두 제도는 작년 7월 3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이 됐는데요. 전월세 신고제는 규정만 마련을 해놓고 그동안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바로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없던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라요, 아마 큰 혼란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 내용을 자세히 한번 알아보고요. 그리고 조금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과연 어떤 것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해당합니다. 둘 다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 신고를 해야 됩니다. 대상은요, 주거용 건물이라 그러면 거의 대부분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아파트나 빌라, 다세대 다가구 같은 주택은 물론이고요. 준주택이라고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들, 그리고 기숙사, 고시원 같은 것들도 신고 의무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게 비주택이라 그래서요, 심지어는 공장이나 이 상가 같은 데 있는 주거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거 역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상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주거 공간에 대해서 이 전월세 계약이 있었다면 정부에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고 지역은 시면 다 포함됩니다. 뭐 대도시, 광역시의 시들은 포함이 되고요. 구는 빠집니다. 구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액은 안 하셔도 되는데요. 이 기준은 전세 보증금 6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 이상이면 전월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당장 질문이 나오죠. 저는 반전세인데 신고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30만 원이다. 이러면은 신고해야 됩니까? 당연히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저 두 가지 기준 중에 하나라도 넘게 되면 신고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 보증금이 3천만 원이고요. 월세가 35만 원이라 그러면 전세 보증금은 6천만 원 기준에 해당이 안 되지만 월세가 35만 원으로 30만 원을 넘었기 때문에 전월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저거는 초과입니다. 초과. 따라서 6천만 원은 신고 안 하셔도 되고요. 30만 원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신규 계약이나 갱신 계약 모두 해당이 되는데요. 단지 갱신 계약인데 금액의 변동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 액수가 6천만 원을 총과하더라도 이거는 신고할 필요 없다, 이렇게 정부가 밝혔습니다. 신고 내용은 별다른 게 없습니다. 서식을 보면요, 보통 전월세 계약에 적용되는 내용들을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인적사항, 그리고 주택 정보, 임대료, 기간, 체결일, 이런 것들을 적으시면 되고요. 갱신의 경우에는 이 종전 임대료와 새로 맺은 임대료를 적으셔야 되고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건 작년에 그 임대차 3법에 포함된 이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여부가 기재가 됩니다. 따라서 이 전월세 신고하실 때 이 계약이 신규 계약인지 아니면 이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 계약인지를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집에 있어서는 굉장히 핵심적인 정보가 됩니다. 최근에는 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를 안 하겠다고 세입자가 얘기를 했는데 매매가 된 이후에 세입자가 변심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좀 있었죠. 그래서 정부가 법을 바꿔서요, 올 2월부터는 집을 매매할 때 이 계약서에 바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계약서에 적도록 그렇게 의무화가 됐는데요. 전월세 신고할 때도 계약갱신 청구권 여부를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건 양 당사자가 신청하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요, 뭐 한 당사자가 가서 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양 당사자의 공동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합니다. 방법은요, 주민센터 가셔서 해도 되고요, 온라인으로도 됩니다. 계약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비교적 간단하게 이 전월세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신청을 하게 되면요, 이게 정부에서 나머지 다른 한 명한테 문자로 통보를 해준다고 합니다. 당신도 신청을 해야 된다, 언제까지 이런 통보를 해준다고 하고요.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네, 과태료 있습니다. 4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있습니다. 이게 신고 안 한 기간하고 액수를 따져서 최대 100만 원까지 매긴다 그러고 최소 4만 원까지 매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 하는 것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건 허위 신고입니다. 거짓말로 신고할 경우에는요, 과태료 100만 원이나 물리니까요, 제대로 신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좀 찜찜하기도 합니다. 집을 매매하는 과정에서는 양도세 신고를 해야 되니까 그 계약 내용을 정부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굳이 전월세까지 왜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정부한테 알려줘야 되느냐 찜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정부는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한다는 겁니다. 지금 확정일자 받으려고 하면요, 일과 중에 주민센터나 아니면 등기소 가셔야 되죠. 직장 다니신 분들은 상당히 또 귀찮습니다. 앞으로는요, 전월세 신고를 하면 그냥 확정일자를 동시에 부여를 하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 확정일자를 30% 정도 하고 있다 그러네요. 그래서 보통 보면 이 소액계약이나 반전세, 갱신계약, 그리고 단기계약의 경우에는 이 확정일자 안 받아서 간혹 이 보증금 날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월세 신고를 의무화하면서 이 세입자들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겠다, 이런 설명을 정부는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약간 좀 재밌더라고요. 확정일자 받으려면 수수료가 든답니다. 많지는 않고 600원입니다. 온라인으로 지금 전월세 신고를 하게 되면 600원을 절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보도자료에 나와서 제가 좀 웃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의도하는 건 아마 3번이 가장 클 겁니다. 이 투명한 임대차 시장을 만들겠다는 거죠. 좋은 측면도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뭐 전세나 월세 구하라고 하면요, 시세 같은 것들은 이 공인중개사들, 부동산을 통해서밖에 알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게 정확한 데이터베이스가 축적이 되면요, 어느 정도 전세값이 형성되고 있고 어느 정도 월세를 내야 되는지 이런 정보들이 좀 더 투명하게 공개가 될 겁니다. 긍정적인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이 전월세 정보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수집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8년에 RHMS, 주택임대차 정보 시스템이라는 걸 국토부에서 마련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민간주택에 대한 임대차 정보를 이제 수집을 하겠다는 건데, 여기에 수집되는 정보들은 주로 이런 겁니다. 현재 국세청에서 이 월세 세액 공제 받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확정일자를 받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전월세 정보가 축적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 전월세 신고제가 의무화되면 앞으로 이 전월세에 대한 많은 데이터베이스가 쌓이게 되고요.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투명한 거래들이 가능해질 거다. 이게 바로 정부가 설명하는 그런 기대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악용될 여지는 없는지 조금 찜찜한 부분도 없지가 않습니다. 우선 과세 정보의 활용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정부에서는 최근에 이 내용을 발표하면서요, 과세 정보로 활용할 계획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요, 이 내용들이 과세 정보에 활용이 안 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미 연 2천만 원이 되지 않는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작년부터 시작이 됐죠. 사실 그동안 주택 임대소득은 과세 영역이 아니었는데요, 작년부터는 제도가 바뀌면서 바로 저렇게 바뀌었습니다. 물론 1주택의 경우에는 월세를 비과세하는 게 원칙이지만 1주택의 경우에도 기준 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면 역시 월세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주택의 경우에는요, 월세를 받게 되면 역시 과세를 하게 되고요. 3주택은 월세를 받지 않고 전세라 그래도 과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천만 원이 되지 않는 분들도요, 저런 요건에 해당한다 그러면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보면요, 임대주택 등록한 경우하고 임대주택 등록하지 않은 경우가 좀 다릅니다.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요, 필요경비 50%와 또 기본공제 200만 원까지를 제하면 연수입 400만 원이 초과될 경우에는 바로 월세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신고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런데 아직 많은 분들이 저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거나 굳이 신고를 안 해도 특별히 정부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들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집니다. 전월세 신고제에 따라서요, 이런 내용들이 그대로 정부에 의해서 포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정부는 이 전월세 신고제에 따른 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를 1년간은 유예해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과태료를 유예해 주겠다고 했지요. 이게 바로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이 세금을 면제해 주거나 유예해 주겠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또 하나는 표준 임대료 문제입니다. 작년에 도입된 주택 임대차 3법에 의해서 전월세는 5% 이상, 갱신할 때 5% 이상을 못 올리도록 그렇게 했죠. 하지만 5% 이상을 못 올리라고 했지, 신규 계약을 맺을 때 어떤 집은 어느 정도까지 전월세를 받아라, 이런 규제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게 전월세에 관한 가격 정보가 구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가 되면요, 표준 임대료 규제라는 것이 도입될 것이다, 이런 우려들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표준 임대료를 현재로서는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전월세 신고제라는 거는 어찌됐든 집주인들에게는 조금 불편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 전월세에 대한 과세 영역이 확대되면서요, 집주인들의 부담은 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세입자들한테
이 부담들이 좀 전가될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사실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안 되겠죠. 따라서 앞으로 정부가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세입자들한테 전가되는 부담은 없는지, 그런 부작용은 없는지 이런 점들을 좀 꼼꼼히 따져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까지 이번에 도입된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